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모략과 장동혁의 미국행, 쿠팡의 반동, 주한미군 사령관의 헛소리 등은 모두 하나의 접점을 이루는데,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사안에 대해 정 장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입니다.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라고 밝혔지요. 이에 대해 신장식 의원은 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팩트가 아니다. 둘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두 번째 메시지를 주목합니다. 누군가 정동영 장관의 9개월 전 발언을 마치 대단한 기밀 누설인 양 미국 측에 왜곡하여 전달했고, 이를 기화로 정동영 장관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경위를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누가 어떤 동기로 정동영 장관을 공격하는가, 이걸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미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말거나 이재명 정부가 곤란해지거나 말거나 정동영 장관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만의 신념 또는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대통령의 경고가 나왔으면 그 누군가는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징병을 해서라도요. 굳이 감찰 등을 통해 여럿 우세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들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자,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안규백 장관님, 네, 국방장관은 국방장관다워야 되고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다워야죠. 그러나 사실을 얘기해야지. 지금 얼마 전에 외교부 차관 나와 계실 때 저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CSIS 빅타차가 그 사실을 부인했더라고요. CSIS는 없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그러한 내용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영덕동 문제에 대해서 CSIS에서 빅타차 공동 저자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구성 문제는 이미 알려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조선일보 군사전문가 기자로 명성을 떨치던 유영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1998년도 구성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보도를 했어요. 그것이 비밀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견해에 따라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대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팩트 체크를 하고 사실을 가지고 정동영 장관을 비난해야지. 자기들이 빅타차도 자기가 글 쓰고 또 조선일보에서도 그러한 글을 썼는데 그걸 자꾸 이번에 기밀 얘기했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박성호 노동운동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빅터차 CSIS 석좌가 트위터에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북한 구성의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온 언론이 이걸 채용해서 CSIS가 정동영에 대놓고 반박했다며 보도했다. 장동혁 대표도 차석좌 발언을 이용한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하면서 또 가짜뉴스인가라며 정동영 장관 비판의 열을 올렸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은 정 장관이 아니라 차석자다. 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작년 4월 5월에 걸쳐 3부에 나눠서 용덕동 고폭발 핵실험 시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용덕동은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위치한 지역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CSIS는 2025년 1월 10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시설은 여전히 가동 중이라며 수년 동안 여러 보고에서 용덕동 핵시설은 북한의 유일한 핵무기 비축 장소로 지목되었다고 했다. 이 보고서의 존재를 차석자가 모를 리 없다. 왜냐? 차석자가 해당 보고서 작성자 3명 중 1인이기 때문이다.
자, 미국 가서 트럼프 사진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돌아온 장동혁은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 까불면 죽어의 의미에 트럼프 FIFO 사진을 올립니다. 기괴하고 한심할 뿐이지요. 미국 하원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건방진 발언을 해댑니다. 과거 미국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는 이재명의 한미 관계에 대해 독립적인 주요국으로서 한국의 국익을 강조하고 다른 국가들에 놀아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었습니다. 트럼프에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으나 중동 전쟁에선 과감하게 이스라엘을 비판한 이런 이재명에 대해 당연 견제가 들어오는 것이고, 특히 5월에 있을지 모를 미중 정상회담, 북미 회담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있을 것이고, 6월 지선을 앞둔 국힘은 미국에 달라붙어 온갖 반이재명 행보를 보일 텐데 이들에겐 나라도 국익도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분석했듯 이렇게 나오는 미국에게 놀아줄 챔프가 아닌 것이고 또한 대한국민도 아니다 이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최강의 대통령과 이런 싸움을 수도 없이 해온 대한국민 말입니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 대행을 향해 이렇게 호통칩니다. 법원 행정처장 직무대행. 언제까지 직무대행이 국회에 나와야 됩니까? 지금 대법관 중에서 법원 행정처장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희대 대법관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대행으로 쭉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예, 계속 그 처장님을 지명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 한 분이 임명돼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국회를 무시해도 그렇지 한없이 대행 체제로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재직 중에 있는 대법관은 아무도 법원 행정처장을 맡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합니까? 이래서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있는 한 사법개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탄핵도 사퇴도 권고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 대법관 아직 한 명을 못 임명하고 있는데 물론 대통령께 제청하고 임명권자하고 조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 국회에서 대법관 한 사람 인사청문회 안 하고 이렇게 자 앉아있으면은 별걸 다 활용하고 언론 활용해서 대법원이 완전히 마비됐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말해요? 대법원장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께 건의해서 다음 법사위 나오실 때는 그 답변을 가지고 나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도 했지만은 지금 이성년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이 말씀하잖아요. 선관위원도 지금 뭐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안 돼요. 만약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얼마나 국회를 비난할 거예요. 비난을 하고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하는 것.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든 책임이에요. 그분은 내란 세력이에요. 그분은 내란에 동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대체 회의를 하신 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다음에 나오실 때 꼭 가지고 나오세요. 대법관은 어떻게 하실 거며 선관위원장은 어떻게 하실 거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 가지고 나오세요.
자, 입법부 수장이 될 만하지요? 내란 재판에서 신동욱은 한동훈 대표와 진심으로 의원들을 설득했다면 더 많은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랬다. 라고 발언합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은 신동욱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저에게 여기 있지 말고 의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자. 본회의장에 있지 말자라고 그렇게 저를 설득했던 분이라고 발언하는데 이렇게 되면 빼박 추경호와 공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일까요? 신동욱은 법사위에서 흥미로운 질의를 합니다. 헌정질서 파괴 이런 것들이 과연 몰수재산에 관한 그 법안에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게 적당합니까? 우리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특별히 이게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고 과거 헌법재판소에도 공익상의 아니요, 뭐 필요가 있는 경우는 뭐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한적으로 해야 이게 될것 지금 같습니다. 계엄 상황 때문에 선언적으로 무슨 그런 법안을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형벌에 관한 법안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님 괜찮으세요 이거? 예, 이런 식의 예. 법이 막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확대될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아니요, 봅니다. 그건 뭐 주관적인 말씀이시라 네. 법률의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네, 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어 신동욱은 한동훈의 주장에 대해 해명글을 올리는데 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재판 증인으로 나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몇 마디 했더니 개업 날 밤 제가 국회의원들을 빼내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그날 밤 본회의장에 올라가 한 대표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두면 당이 두 쪽으로 절단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추경호 대표와 대화하시라고 한 것도 맞습니다. 한 대표께서는 제가 18명의 국회의원을 데리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는 이미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한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저는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을 뿐인데 이 말을 마치 제가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것처럼 묘사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입니다. 특검이 추경호 대표에게 표결 방해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은 판결로 밝혀질 것입니다. 자, 지난 나경원의 공소취소 청탁건도 폭로되었듯 이번에도 서로 열심히 터뜨리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